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레테 정책기획 보고서라고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 대상은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교육부에 계시는 공무원들 또는 물론 이제 다른 부처에 계시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공무원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전입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 작성이라는 걸 합니다. 보고서 작성이라는 거를. 그다음에 또 교육 전문직에 또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위 이제 학교에서 한 일정 기간 적어도 한 15년 정도를 근무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소위 교육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1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죠. 그때 시험 보는 게 이제 전직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 기간, 요즘에는 이제 좀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10년까지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는 5년 이상만 되면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보는 시험이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 정책기획보고서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요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유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소위 말해서 이제 점수화 시켜서 합격과 불합격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죠. 자, 일반적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 필기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에 이제 면접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입 시험을 본다거나 또는 교육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보고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보고서. 중요합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보고서를 많이 다루기도 하고 작성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 보고서를 우리가 다루기는 하지만은 스스로 작성해 보는 시간은 갖지 않았던 게 또 일반적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서라는 게 일종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이나 글로 정리해서 작성한 문건을 보고서라고 하죠. 자,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힘이죠, 힘.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양이기 때문에 요거를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게 바로 요 시험인데 보고서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책과 관련된 기획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정책기획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보고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소위 정책, 여기서 말하는 정책이라고 할 경우에는 주로 그 담당 부처에 관련된 정책들이죠.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부를 예를 든다면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이에요. 뭐 인성교육이라든가 뭐 진로교육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보호에 관련된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는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보고서에 담아서 작성을 해서 그걸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기획력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문구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건 또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각종 시험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획안 또는 뭐 보고서 이렇게 평가 이렇게 좀 써 있기도 하고 전형하는 방법들이에요. 방법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좀 묶어 봤는데 이렇게 기획력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일반적으로 뭐 정책 기획안 보고서 작성 역량을 평가한다든가 어떤 경우는 또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이런 말을 붙입니다. 사업 기획안 이렇게 말을 붙여가지고 정책 사업을 기획하는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다른 거 없이 기획안이라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정책 기획안 작성 능력을 보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기획을 작성을 해서 또 발표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시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기획을 작성을 하고 그 작성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발표력까지 봅니다. 그래서 지필평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표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 역량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쪽에 제목에 역량평가 써놓고 그 소제목으로 기획력 평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사업계획안, 뭐 정책기획안, 공문서 작성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또 소양평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양평가. 그래서 정책보고서 또는 기획안을 작성을 하는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기본 소양평가, 뭐 같은 맥락이죠. 보면은 정책기획 능력을 평가한다든가, 정책기획안을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1과 2로 나눠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시험 보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은 어떤 시험이든지 뭔가 전직을 하거나 또는 뭐 그 승진 같은 거를 시험을 볼 때 소위 기획안이라고 하는, 즉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험은 대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처나 어느 직렬이나 대부분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획력, 뭐 사업기획안,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획안, 뭐 기획을 작성하고 발표한다든가, 역량 또는 소양평가다라 이런 제목 하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전부 다 보고서 작성이죠. 근데 보고서인데 그냥 보고서가 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기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보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업무를 하면서 보아왔던 여러 가지 문건들은 다 이제 뭐 학교든 또는 그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고 있는 교육청이든 또는 그 다른 어떤 부서든 간에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던 그런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 정책과 관련해서 본인이 문제 해결력을 얼마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다 통틀어서 역량평가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순하게 표현하면 역량평가 안에서도 이분이 앞으로 닥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보고서를 담는 거를 우리가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이라고 하죠. 어느 부처나 공무원이든 또 회사든 간에 누구든지 다 기획이라는 걸 해요. 다 기획을 하죠. 기획이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영어로는 뭐 플래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플래닝을 통해서 무언가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정보도 수집한 다음에 다시 또 재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바로 계획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2024년 무슨 계획, 무슨 계획하고 나와 있는 것들은 대개 기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기획안 또는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대개 이렇게 정책 기획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보고서에 비해서 특히 정책 기획안 같은 경우는요, 점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개들 그 점수를 평균적으로 한번 나와보면 100점 만점에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해요. 물론 그분들이 합격을 하셔요. 왜냐하면은 그 점수에서 이제 소위 만점대 가까운 점수를 받으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거는 정답은 없죠. 뭔가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학습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